이걸 극복하는 걸로 자유를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그래서 겁니까?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 네. 이 민주주의 위기,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위기 정치, 그리고 네. 이 정치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그 정치의 핵심의 그 위기에 반지성주의에 깔려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제 갑자기. 그래서 와 어떻게 이건 되는 또 건가요? 뭐, 저는 이번에 취임사가 아주 되게 자유롭게 쓴 것 같아요. 본인의 자유대로. 되게 스펙타클. 이 논리 어. 참 논리 구조라는 게 네. 정말 저는 이번 진짜 윤 대통령의 논리 구조 다시 한번 그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는데 하여튼 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꺼내듭니다. 네. 이제 이제부터 이 자유를 갖다가 한 35번 지금 언론들이 이제 다 세죠. 그 단어 그 35번. 35번을 나오는데 아니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빠뜨렸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자기 얘기를 한다는 얘기하면서 자유를 꺼냅니다. 물론 자유가 되게 중요하죠, 정말로. 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헌법에도 이미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렇죠. 개인의 자유 정말 중요하죠. 근데 네.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 자유의 의미를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이번에 취임사에서 통해서 말한 자유, 지금 그 번영 얘기한 게 뭐라고 하냐면 번영과 풍요, 경제적 네. 성장은 자유의 확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지나친 양극화, 사회적 갈등, 네. 이걸 빠른 성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취임사에서 경제적 내용과 지금 거의 이제 그 뽑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 북한 문제 말고는 네. 저희 이제 이 사실상의 윤 경제적, 대통령, 경제 이번 상황. 윤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네.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나마. 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빠른 성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빠른 성장. 빠른 성장. 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 갈등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제가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게 빠른 성장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부 다 어떤 선생님은 아예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네. 지금 빠른 성장을 얘기하는 게 2022년에 이게 자신들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그리고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분의 기본적인 철학에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인터뷰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때 대학 때 처음에 아버님이 또 연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받고 배운 그 책이 선택적 자유라고 있잖아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적 자유. 그 책을 정말로 감동 깊게 읽었다고.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철학의 아주 기본 바탕에 된 그 철학이 네. 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적 자유라는 그 책에 자신이 거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꽂혔다 심히. 그렇게 거기 바탕을 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나온 여기 이 자유라는 표현을 네.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자유라는 그 프리드만 교수의 얘기는 네. 이게 1970년 80년대 진짜 70년 80년대 초 그때 전형적인 그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자유방임주의에 맞춘 전형적인 정부의 역할은 하지 마. 너 정부는 네. 가능하면 끼지 마. 정부는 하지 말고 다 민간에 맡겨. 사람들한테 맡기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자유의 어떤 자신들의 즐기면서 그 자유 속에서 네. 경제도 성장하고 그런 부들 거기서 그 경제 네. 성장 속에서 나오는 부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근데 전형적인 어떤 그 신자유주의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전형적인 기업의 규제 다 풀어. 네. 정부가 거기 들어오지 말고 기업에 맡겨. 개인한테 맡겨.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 기업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줘. 그러면 네. 그 사회나 국가나 경제가 다 발전하고 성장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1970년 80년 보수적 전형적인 자유방임주의 시장주의자들이 해놨던 그 개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게 한때 유행했다가 얼마 못 갑니다. 그게 70년, 80년 넘어가고 90년대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고 네. 경제적 불황이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IMF 외환위기에 왔죠. 예. 동남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왔죠. 음. 그리고 그런 신자유주의에서 거의 그 쉽게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양극, 소득 예. 양극화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계 전부 다 그 IMF부터 해가지고 이게 바뀝니다. 전부 다 이제 논조나 사조나 내용들이 네.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자유만 강조하면서 자유만 얘기하면 안 된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뭐냐면 네. 돈 있는 사람들, 대기업들, 그다음에 강자들만 살아남는다. 금융자본의 그 월가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만 훨씬 더 부가 몰리고 정말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약간의 소수자들, 네. 그리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 정부 국가 재정으로 통해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돼.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국가가 해야 될 거를 이 사람들은 그 자유방임주의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야 국가 하지 말고 그걸 다 맡겨 네. 민간한테 넘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로비스트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로비스트들이 활동도 해요. 법도 바꿔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가장 미국의 핵심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었던 미국의 나라가 네. 결국은 가장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로 아하.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도 바뀌어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가지고 오바마 케어 나오고 막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역할이 다시 고민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막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세계적인 그 흐름이나 방향은 이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막고 좀 더 그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 네. 경제도 성장이 되지 않아요. 경제가 오히려 더 침체가 되고 네. 그리고 반대로 금융자본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거죠. 부동산, 특히 이제 금융자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자신이 돈을 벌어가면서 대신에 뭐 지금 말 그대로 저쪽 뭐 노동자들 예. 뭐 비정규직도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양쪽 사이에 있던 그런 소득의 격차가 확 커지죠. 정말 그러면서 뭐 여기서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말한 이런 지금 형제의 빠른 성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성장은 지금 이미 전반적인 경제 그 글로벌 그 학계에서조차도 더 이상의 빠른 성장이라는 건 없다. 전 세계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에서 어떻게 그 저성장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그 소득을 줄이고 그 저성장을 꾸준하게 다른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네. 산업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역할이 지금 핵심인데 빠른 성장 얘기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과거 10% 성장, 뭐 8% 네. 성장, 고도 성장. 우리나라 옛날 1970년대, 80년대 정부주도의 7%, 8% 그런 뭐 고도 성장. 그때나 통했던 얘기지. 지금 이 빠른 성장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진짜 경제학계에서 왕따 당합니다. 결국 쭉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해법이나 여기에 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취임사에 있었다. 네. 반지성주의 자유 이런 부분도 그렇고